안녕하세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란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한국의 일상과 시장에 맞춰 차분하게 그리고 비유와 예시를 곁들여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투자 이야기와 생활 속 경제 철학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 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부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연평균 29%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 이 단순한 한 문장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이 매년 3%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린치는 그 10배에 가까운 30%를 매년 벌어들인 겁니다. 복리의 힘으로 10만원이 10년 뒤 13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그 비밀은 보고서보다 생활 속 관찰을 믿는 데 있었습니다. 2부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린치는 아내가 매일 사 마시는 커피, 딸이 자주 드나드는 옷가게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에 늘 있는 오뚜기 진라면과 햇반, 아침마다 줄 서는 스타벅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유튜브, 틱톡, 직장인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배달앱과 쿠팡. 이런 소비 패턴이야말로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기업이라는 증거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앞 마트 계산대 위, 그리고 내 스마트폰 첫 화면 속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3부 주식은 6가지 얼굴을 가진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히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라는 뜻이었지요. 첫째는 느린 보형, 거북이 같은 주식입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지요. 한국의 통신 3사나 전력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크게 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마치 연금처럼 우리 삶을 지탱해줍니다. 둘째는 안정적 성장형, 소 같은 주식입니다. 소가 매일 우유를 내주듯 꾸준히 성과를 내는 기업들입니다. 오뚜기,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늘 든든하게 포트폴리오를 지켜줍니다. 셋째는 고성장형, 토끼 같은 주식입니다. 빠르게 달려나가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잡으면 대박이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 따라가다 보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경기순환형, 계절 같은 주식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활기를 띠지만 겨울이 오면 움츠러듭니다. 현대차, 포스코, 조선업 같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경기 호황일 때는 큰 수익을 주지만 불황기에는 긴 겨울잠에 빠집니다. 다섯째는 자산주, 금광 같은 주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 숨은 자산이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땅이나 광산, 건물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 주식은 마치 땅속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섯째는 턴어라운드형, 피닉스 같은 주식입니다. 적자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서는 기업들입니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항공사, 코로나 이후 살아난 여행주가 그 예이지요. 위험은 크지만 성공한다면 놀라운 보상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린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업이 어떤 성격인지 먼저 구분하라. 그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다. 4부 숫자보다 중요한 것 기업의 이야기. PER, PEG 부채 비율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는 현재를 보여줄 뿐 진짜 중요한 건 기업이 가진 이야기다. 성적표가 한 아이의 미래를 다 말해주지 못하듯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오랫동안 PER이 높다는 이유로 비싸다고 평가받았지만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으로 확장하는 스토리가 결국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반대로 PER이 낮아도
미래 이야기가 빈약하면 오랫동안 주가가 제자리였던 기업도 많습니다. 5부. 개인 투자자의 강점. 린치는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은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개인은 작은 보트라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10대가 새로 쓰는 앱을 가장 먼저 아는 건 부모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점심마다 배달 앱을 쓰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합니다. 5060세대는 직접 늘어난 골프와 헬스 수요를 경험합니다.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개인입니다. 6부. 실패도 과정이다.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개 중 6개만 성공해도 충분하다. 야구 선수도 10번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타율 3할로 스타가 됩니다. 투자도 모든 종목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례는 삼성전자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타만 반복한 사람은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패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요한 건 큰 승자 하나를 오래 붙잡는 것입니다. 7부. 한국 시장에서 적용하기. 린치의 철학은 지금 한국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라는 거대한 스토리.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생활 필수 서비스. 소비재, 교촌, 치킨, 스타벅스, 편의점 브랜드. 고령화 산업, 제약, 바이오, 요양 서비스. 투자는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진 않습니다. 여름을 지나야 싹이 나고 가을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내 없는 투자는 겨울만 보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8부. 오늘 우리가 얻는 메시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라. 숫자보다 이야기를 보라. 개인 투자자의 생활 감각을 활용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큰 승자를 오래 보유하라.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단순히 월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트, 편의점, 스마트폰 속에서도 그 철학은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기업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린치가 말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투자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